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노도강을 알면 서울의 집값의 방향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급매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노도강 부동산의 문의 전화가 많이 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도강은 서울의 가장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이곳에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소형 평수의 아파트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중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어렵다는 아주 극단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개발되던 시기만 해도 서울의 종로, 을지로, 명동이 어쩌면 최대 상업지였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이제 강남으로 기업들이 슬슬 이동하던 시기하고도 또 맞물립니다. 그럼 이 지역이 어느 정도였을까? 지금의 노원역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미도파 백화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곳이 유명했던 게 현금 흐름은 상계 미도파가 대한민국 백화점 중에 탑3 안에 든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이곳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지만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약세를 계속 면치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일단 강남과 서초구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 여파가 서울의 남쪽에서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그리고 한강 북쪽으로는 삼대장,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로 불리는 이쪽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 다음이 서울에서는 목동이나 여의도 그리고 그 밖에는 분당, 판교, 과천 정도가 함께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이 기타 서울의 광진구라든지 나머지 지역들이 서서히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반응을 하는 곳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노도강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름세의 거의 정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도 거의 대부분 들어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체기 또는 하락기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순서의 역순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역순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면 큰 무리는 사실 없습니다. 이걸 다시 기간으로 산정해서 보면 가장 늦게 오르고 가장 먼저 하락을 하는 곳이 노도강입니다. 가장 끝까지 하락기에도 가격을 지키고 다시 상승기가 됐을 때 가격 하락의 기간이 가장 짧은 건 강남구, 서초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왜 강남 할까? 집을 사면 왜 최대한 강남 근처 또는 이동이 편리한 곳을 찾을까? 이런 질문에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사면 최대한 시세 차익을 보고 싶고 또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 마음은 99.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노도강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이지만 오히려 판교, 분당, 과천 등에 당연히 밀립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은 짧고 하락 기간이 가장 빨리 옵니다. 즉 정점이 굉장히 짧습니다. 영끌족 A씨가 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습니다. 집값이 막 오른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직장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겼고 잘난 거 하나 없는 애들이 집으로 몇 억씩 벌었다는 거를 보고 듣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딘가 집을 사야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 집이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공부는 하는데 이것만 딱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꾸준히 내려오던 부동산의 법칙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빌라 안 되고 아파트 사야 한다. 아파트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를 사야 한다. 역세권 아파트를 또 사야 한다. 새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오래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사야 한다.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고만 있으면 손해다.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 자산은 바로 아파트다. 이것만 기억납니다.
이랬을 때 생각나는 곳이 딱 노도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도강의 역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열된 저 이야기들만 보고 그걸 맹신하는 순간 또 내 돈에 맞는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판단 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끌족 A씨가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에 빚을 최대한 내서 집을 사기 딱 좋은 곳, 저 당시에는 서울에는 어디일까? 그렇게 발을 디딘 노도강, 여기에 또 엄청난 변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이건 돌발 변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단순히 어디가 얼마 올랐네 이거 말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대답해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디가 좋아요? 여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동네 여기 괜찮나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목표 지점이 다 다른데 단순히 좋다 나쁘다 여기 사면 좋아요 여기는 비싸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가 거기 아파트 관심 있으시군요. 거기 지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그분 인생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만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거실 분들은 세상에 단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에 어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저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 큰 재산상 손실을 주는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통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메일 하나를 들여다보고 그걸 또 고민하고 단순한 답장이 아니고 또 어쨌든 제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답장을 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파트 하나를 알아봐도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잡고 과거의 가격 변화부터 거래량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동향, 개발 이슈, 호재, 악재 다 검토해 봐야 하는데 메일에 답장을 드리다 보면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겁나서 열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메일이 좀 쌓여 있습니다. 영끌족 A씨가 노도강에 아파트를 샀을 때 금리하고 또 지금 상태, 지금 현재의 금리는 너무 다릅니다. 즉 집을 사려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또 가장 큰 곳이 바로 노도강이 돼버렸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 몇 억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진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집을 살 때는 곧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게 막 강간무소식이 됩니다. 내가 집 사고 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재건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재건축이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집을 샀지? 그거는 당연히 말빨에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말빨에 당했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가 나한테 이거 집 소개해 주면서 1년 후에 재건축되고 5년 후에는 너는 새 집에 들어가게 되고 집값은 몇 배 뛰어서 너는 10억이 넘는 자산가로 변신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확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장밋빛 그림은 좀 그려줍니다. 즉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영끌족 A씨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방문했을 때 공인중개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까? A씨의 재산 상태를 대략 짐작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점쟁이라서 아는 거 아닙니다. 재산이 20억, 30억 있는 사람이 6억짜리 30년 넘은 아파트를 사러 올 때는 투자자라는 티가 팍팍 납니다. 그러나 A씨는 그 정도 재력이 아니고 6억이 다 있지도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 6억이 있으면 6억짜리 집을 안 삽니다. 사람들은 6억이 있으면 10억 정도 하는 집을 보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완벽하게 간파당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6억짜리 집을 보러 왔다고 하면 대충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돈이 있겠구나 정도 파악을 금방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여주고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 중입니다. 또는 안전진단 신청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곧 한다고 하는데 또는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기사가 났던데 여기도 재건축 되면
또는 18평짜리 여기는 재건축되면은 25평 정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설명하면 자격 취소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단 그럴싸하게 포장은 잘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잠깐 나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하냐? 검색합니다. 네이버로 추진위원회, 뭐 조합결성, 안전진단 통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등등등 그걸 조회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에는 좋은 말만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제 막 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공부했던 게 하나씩 생각나면서 이거 나도 모르게 내가 확정을 지어 버립니다. 이거 사면 남 부자 되는구나. 몇 억은 쉽게 벌겠구나. 이런 확정. 지금 이 이야기들은 제 창작 소설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 채널의 목적은 부동산 하락론도 아니고 상승론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부동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청약이 될 수도 있고 급매가 될 수도 있고 딴 건 모르겠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어디 가서 손해보지 않고 부동산 호갱 소리 듣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도강 부동산에 급매 문의가 늘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규제 완화가 있을 텐데 규제 완화가 그러면 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